좀 전에 이제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에서의 콜릴레이션 펑션, 2.4포인트 콜릴레이션 펑션 계산하는 걸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걸 확장하면 임의의 콜릴레이션 펑션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필드가 홀수개가 있으면 0이고 짝수개가 있으면은 그 짝수개의 필드를 두 개씩 짝을 지어서 2포인트 콜릴레이션 펑션을 만들고 걔네들끼리 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n개의 필드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의 콜릴레이션 펑션은 n개의 2포인트 콜릴레이션 펑션들의 곱, 이런 것들의 조합이 된다. 그리고 이제 2포인트 펑션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2포인트 펑션은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다라고 있잖아요. 그림 표시한데 뭐 선을 이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제 내가 K1의 모멘텀 인덱스를 갖고 있는 이제 에타 K1이라는 필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2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이제 필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점이 나타내는 게 그거야. K1이라는 이름표를 갖고 있는 필드, K2라는 인덱스를 갖고 있는 필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필드는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죠. 혹은 내가 뭐 이거 이름표를 X1, X2라고 바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게 우리 직관적으로 더 편하죠. X1이라는 위치에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 X2의 마그네틱 덴서티. 이걸 내가 프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K1이라고 하는 모멘텀 꼬리표를 달고 있는 필드가 있고 K2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필드가 있다. 그것들을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면 더 이상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가 개별적인 의미는 사라지는 거죠. 곱해서 모든 에타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제 에타라고 하는 정체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컨트랙트 시킨다고요. 컨트랙트. 그래서 있는 것을 우리가 혹시 이제 이런 그래프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까봐 이제 말씀드리는데, K1과 K2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애가 있는데, 내가 이걸 이용해서 이 계산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컨트랙트 한다라고 해요. 컨트랙트. 다 적분해서 숫자가 되는 거잖아요. 숫자. 그것을 우리가 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벌써 엄청나게 이제 긴 획수가 많은 식이잖아요. 이것을 내가 그냥 선을 하나 찍 긋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 이 이론을 전개할수록 이제 식의 길이가 점점 이제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다 쓰기가 너무 힘든다고. 식으로 쓰기 힘들어서 가능하면 그 식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대체하는 기호를 도입을 하는데요. 그 기호를 이제 이런 식의 도형을 가지고 도입을 하는 거예요. 점은 필드를 나타내고 점과 점을 이은다. 그럼 코릴레이션 펑션 계산하는구나. 이 적분 계산하라는 거구나. 보고 근데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에 따르면 이런 컨트랙션을 시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G0K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타 감마 K제곱 맨날 헷갈리는데 아마 EAT가 여기 있을 거예요. 또 앞에 또 노트 좀 틀렸겠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이 투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의 요걸 우리가 이제 프로파게이터라고 부르고, 근데 가우시안 시어리에서의 프로파게이터를 그냥 프리 프로파게이터라고 불러요. 왜 프로파게이터라고 부르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의미가 드러나요. 근데 이 결과는 뭐냐? 내가 두 개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애를 곱해서 평균을 취하면
다 0이야. 언제를 제외하고 둘의 모멘텀 인덱스가 반대보를 향하는 것 빼고는 다 0이다. 모멘텀 1, 모멘텀 3짜리 컨트랙트 시키면 0이야. 모멘텀 1, 모멘텀 마이너스 1 이런 컨트랙트 시키면 걔는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프로파게이터에 비례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자, 이 식은 이것의 데피니션이고요. 데피니션이고 이 데피니션에 따라서 열심히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로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도 간단하고 얘가 이거보다도 항상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사람이 이런 걸 선호를 하는 거야. 이런 걸 선호를 하고 이 4포인트 콜레이션을 이렇게 식으로 다 풀어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 하나당 이런 식이 있으니까 여기 식이 6무더기를 왜 써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겠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 너무나 쉬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 계산 결과가 요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미리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 이런 그래피컬 레프레젠테이션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래서 2포인트, 4포인트 펑션 계산하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설명할 때 잘 이미 파악하시겠지만 저 계산하다 보면 실수를 엄청 하는구나. 뭐 팩터도 틀리고 뭐 이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다 해서 일일이 한번 해봐야만 이제 수업 준비하기 전에 미리 한번 다 계산해보고 다 하는데 그러면 계속 틀리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레퍼런스 하나 딱 선택해서 그 레퍼런스 이 책에 뭐가 틀렸구나 이걸 꼼꼼히 다 수정해가면서 자기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로 우리가 콜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 봤더니 민 필드랑 똑같다. 거기까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가우시안 모델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가?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민 필드랑 다른 결과가 하나 딱 나오는데 그게 뭐 어디서 나오냐면 스페시픽 히트에서 나와요. 스페시픽 히트. 아까 이제 우리가 파티션 펑션 프리 에너지 계산했었죠? 프리 에너지 계산했는데 프리 에너지를 계산해 놓은 게 마이너스 KBT (2분의 1) 모든 K에 대해서 로그 아마 이거 거예요. 책에는 여기 2가 있는데 아마 이거 없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이 V가 어디 있어야 되는 V가 없나? 자, 모든 K에서 그 AK라는 함수가 뭐였냐면 베타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파이 V KBT 이게 감마 K제곱 EAT 이게 AT인가 EAT인가 EAT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프리 에너지예요. 프리 에너지 이제 내가 얘를 이 모멘텀에 대한 썸메이션을 적분으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부피 2파이 d분의 여기에서의 이제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t는 물론 이제 지금 이거 계산한 거는 t가 0보다 클 때, 즉 t가 tc보다 클 때 계산한 거예요. t가 tc보다 작을 때는 우리 계산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그럼 이 프리에너지를 이제 뭐 적당히 미분하면 비열이 되는데 그 비열은 뭐가 되냐면은 스페시픽 히트는 그냥 제가 유도는 하지 않고 프리에너지를 온도로 프리에너지 덴서티를 온도로 2번 미분하면 그러면 이게 스페시픽 히트가 돼요.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온도 의존성이 있는 부분 한번 따져보면 여기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온도 의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온도 의존성이 있네요. 여기에도 온도 의존성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걸 2번 미분하니까 이제 미분을 잘 생각해보면 얘도 미분해야 되겠고 얘도 미분해야 되겠고 얘도 미분해야 되잖아요. 2번씩. 근데 이걸 이제 미분을 해보면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온도가 크리티컬 템퍼러처 근처에서만 내가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이 t라고 하는 함수는 선형 함수니까 t가 tc 근처에서 아무런 뭐 싱귤러리티가 하나도 없는 함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할 때 그냥 이렇게 접근해도 거의 무방해요. 여기 이제 커렉션이 있는데 실제 책에 보면 이제 커렉션까지 다 계산해놨는데 이 뒤에보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들어간 온도 의존성 때문에 생겨나는 스페시픽 히트가 가장 커요.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뒤에 거는 무시하게. 그러니까 여기 온도가 있는데 그냥 이거를 컨스탄트 템퍼러처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을 이제 한번 해보면은 여기 뭘 사용할 거냐면은 내가 대문자 t로 미분한다는 것은 소문자 t를 이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문자 t와 소문자 t의 사이의 관계는 요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tc분의 1에 이제 요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그냥 tc로 쓸 거고 그러면은 이거 2번 미분하면은 tc 제곱은 캔슬되고 여기 플러스 되고 2분의 kb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가 있는데 로그 함수는 로그 이거 빼기 로그 이건데 얘는 상수니까 미분할 필요 없고요. 로그 이거 미분하면은 t분의 1 나오고 그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승이 되고요. 아마 2a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로그 한 번 미분하면 뭐뭐분의 1이 되고 그 한 번 더 미분하면 뭐뭐 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꼴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모양을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감마를 바깥으로 빼고 이 감마 제곱 KB 2A 제곱 얘는 K 제곱 더하기 감마분의 2AT는 코릴레이션 랭스 제곱분의 1이라고 우리가
define을 했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감량분의 2AT.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템퍼러처 근처로 가면 제가 이제 아주 큰 그런 숫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이제 접근해 봅시다. 접근하는데 변수 치환을 할게요. 어떤 변수 치환할 거냐면 모멘텀 접근을 하고 있는데 K라는 모멘텀 변수가 있는데 K라는 모멘텀 변수를 X분의 Q 이제 이런 변수로 할게요. 치환할게요. 왜 치환하냐면 이렇게 하면 Q가 이제 디멘전리스 변수가 돼요. 모멘텀은 길이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Q가 디멘전리스한 게 되고 그냥 접근해도 되는데 이제 이러면 좀 간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 있던 얘네들은 전부 다 상수고 K 자리에 그 사이 제곱분의 1이 나온 거니까 여기서 그 사이 마이너스 4승이 튀어나오고요. 그 사이 마이너스 4승에서 바깥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사이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그 사이는 K는 그 사이에 마이너스 D승이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적분은 우리가 이제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K 공간이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모멘텀 컷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모멘텀 컷업이 람다라고 해서 A분의 레티스 컨스탄트 분의 2파이 이제 요만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Q는 뭐냐면은 Q는 그 사이 레티스 컷업, 아니 모멘텀 울트라바이올렛 컷업 요거보다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을 이제 하려고 보면 이제 얘는 누구에 비례하냐면은 앞에 이제 비례상수 다 떼고요. 코릴레이션 랭스 4 빼기 D 그건 여기서 나온 거고 자 얘는 1 더하기 Q 제곱에 Q의 D 빼기 1 D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 공간의 차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 의존성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Q가 굉장히 클 때 어떻게 되니까 얘는 Q가 굉장히 클 때 어떻게 됩니까? Q가 굉장히 크면은 Q의 D 빼기 5승이 되잖아요. 분자의 Q의 D 빼기 1이고 분모에 Q 4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적분을 하면 차원이 4차원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계산 결과가 달라지고요.
차원이 4차원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원이 4차원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저 적분이, 이 뒤에 있는 적분이, 이 파트를 보면은, 이걸 적분을 하면, 적분을 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Q에 D 빼기 4에다가 뭐 이걸 대입하는 건데, 이게 이제 D가 4보다 크면 이제 이 적분이 유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유한한 상수. 이 유한한 상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상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요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 유한한 상수. 반면에 D가 4보다 크면 저 적분은 뭐가 되냐면은 곱하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이러면은 저 적분하면은 Q에 D 빼기 5를 적분하기 D 빼기 4에 여기다가 누굴 대입해야 되냐면 그 사이 요걸 대입하는 거잖아요. 요걸 대입하는 거니까 이 그 모멘텀이 큰 쪽에서 이제 도미넌트 컨트리뷰션을 해서 그 사이에 D 빼기 4 하고 그 사이 마이너스 D 빼기 4니까 그럼 남는 거는 어떤 코릴레이션 랭스하고 무관한 상수가 되는 거죠. 요거에 D 빼기 4승하고 요거에 4 빼기 D승하고 서로 캔슬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콜리레이션 랭스가 이제 바뀔 텐데 콜리레이션 랭스가 바뀌어도 비열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비열의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TC가 있으면 공간의 차원에 따라서 D가 4차원보다 크면 그냥 이게 컨스탄트인 거야. D가 4. 이거 우리 민필드에서 얻었던 거랑 똑같네요. 민필드에서도 D가 4차원보다 크면은 그냥 비열이 상수였어요. 근데 반해서 D가 4차원보다 낮으면 비열이 어떻게 돼요? 코릴레이션 랭스의 어떤 양수 차수로 발산하네요. D 빼기 보니까 얘는 이렇게 돼. D가 4차원보다 작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코릴레이션 랭스의 4 빼기 D인데 코릴레이션 랭스가 온도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었잖아요. 그래서 4 빼기 D.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열은 크리티컬 포인트로 접근하면서 이렇게 발산하고 그 익스포넌트를 알파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가우시안 모델에 따르면은 비열의 익스포넌트가 사차원보다 크면 발산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0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민필드가 아닌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가우시안 플럭츄에이션 하면 에너지가 막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로 내가 시스템의 에너지를 측정한다 그러면 시스템 에너지가 막 이렇게 플럭츄에이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란다우 시어리라는 건 뭡니까? 란다우 시어리는 너 플럭츄에이션 하지 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비열이 이제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거야. 근데 그에 반해서 내가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에서는 에너지가 조금 변하는 걸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더니 비록 우리가 세컨드 오더 기여를 해봤더니 이 에너지 플럭츄에이션이 크리티컬 템퍼러처로 가면서 발산하더라. 디멘전이 4보다 작을 때에는. 그러니까 뭔가 4차원이 의미가 있는 거네요. 긴즈버그 시어리에도 보면 마그네티제이션의 플럭츄에이션 4차원보다 낮으면 아주 커졌잖아요. 에너지 플럭츄에이션도 엄청 커지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필드 시어리 이제 다 여기까지가 된 거고요. 혹시 여기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수식에서 나올 때 좀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그 아까 D의 D승 Q를 이제 다시 정리할 때 Q에 D-1 하고 D에 Q로에 접근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네. 나오는 건가요? 아, 지금 이 부분이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D 차원 벡터에 대한 이제 접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Q 벡터의 절대값에만 의존하는 함수죠. 그죠? 이제 이 접근하고 있는데 단 여기가 이제 레티스 컷업이 콜레이션 펑션 요거보다 작은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것의 의미를 이제 보려면 D가 3일 때 한번 해봅시다. D가 3일 때. D가 3일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간 적분이 되는 거죠. 공간 적분. 3차원 공간에서 접근하는 건데 D 3승 Q 2파이도 다 떼버리고 3차원 벡터에 대한 접근인데 그럼 3차원에서 뭐가 돼? 3차원에서 이게 뭐가 되죠? DQ, D 세타, D 파이 뭐 있잖아요. Q 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하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3차원에서 물체 위치를 코디네이트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북극으로부터의 각도,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벌어진 각도 파이. 이렇게 하면 이게 세타하고 파이가 길이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의 자코비안이 붙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적분하는 게 보면 이게 그 길이에만 의존하니까 내가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적분을 다 해버릴 수 있는데 이걸 다 적분하면 뭐가 돼요? dq에 4파이 q 제곱이 되죠. 각도에 대한 적분하면. 이건 뭐냐? 3차원에 대한 적분하는데 내가 이 적분을 구 껍질로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구 껍질로. 모든 구 껍질에서는 적분값이 똑같고 적분함수. 그럼 이 구 껍질의 최적은 뭐예요? 4파이 Q제곱 표면적이고 이게 DQ니까 이게 모든 공간에 대한 적분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똑같은 그 아이디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D 차원에서 공간 적분을 하는데 적분되는 함수가 원점으로부터 거리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그 구 껍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 껍질을 생각하면 반지름이 Q인 그런 어떤 구가 있는데 그 구의 표면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Q의 B 빼기 1승에 비례하겠죠? 네. 아, 네, 이해했습니다. 3차원에서는 Q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례상수가 문제는 여기 3차원에서 4파이예요. 이제 D차원에서의 그 표면적은 그냥 이렇게 씁시다. D차원에서 반지름이 1인 구의 표면적. 이건 이제 찾아보면 나와요. 이게 뭐 감마 펑션도 들어가고 파이도 들어가고. 근데 이건 숫자예요, 숫자. 그럼 이제 이렇게 1차원 적분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공간, 이 방향에 대한 의존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제가 했던 거는 요거 그냥 안 쓴 건데 비례식이기 때문에 비례한다고 썼기 때문에 그 구 껍질의 표면적은 안 쓴 거예요. 2차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원이면 dq 2파이 Q, q 이렇게 되는 거죠. 2파이 q가 뭐예요? 9의 반지름, 1의 둘레의 길이. 4파이 q 제곱은 9의 표면적. 차원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q의 차수가 하나씩 증가하고 앞에 개수가 2파이에서 4파이에서 어떤 숫자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목적은 이걸 계산하는 거 목적이에요. D 차원에서 이제 이 파티션 펑션을 계산해서 이걸 뭐 이렇게 미분하고 저렇게 미분해서 모든 물리량을 다 계산해서 상전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게 목적이었어요. 자, 이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우리가 이걸 란다우 긴즈버그 시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대칭성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다음 콜스 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접 아이징 모델에서 허바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폼을 하면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렇게 큰 근사가 없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근데 이 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적분할 수가 없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야 민필드 한번 해봐. 민필드라고 하는 것 저 적분 못 하겠으니까 그냥 대표 함수 하나 골라서 해봅시다. 이게 민필드야. 민필드 계산이 다 됐습니다. 다 돼서 민필드에 따르면 뭐 상전이가 언제 일어나고 상전이 근처에서 비열은 어떻게 되고 서셉티빌리티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다 계산했어. 근데 계산은 되지만 2차원, 3차원에서 실험에서 관측한 그런 상전이하고 너무 멀어요. 그럼 이제 이거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발전시켜보면서 가우시안, 그러니까 그 민필드는 뭐가 문제냐? 긴즈버그 크라이테리온을 봤더니 플럭추에이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 플럭추에이션 한번 고려해보자. 그래서 했던 게 가우시안 어프록시메이션이죠. 내가 플럭추에이션을 평균값으로부터의 그 흔들림을 세컨드 오더까지만 한번 계산해 볼게. 그걸 우리가 가우시안 시어리라고 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까지 봤더니, 민필드랑 거의 유사한 결과를, 가우시안 필드 시어는 민필드랑 거의 유사한데, 뭐 에너지 플럭추에이션 때문에 약간의 조금 더 민필드가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본질적으로 민필드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가우시안에서는 내가 이 패스 인티그럴을 다 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 가우시안 시어리에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가우시안에서 결국 우리가 무시했던 게 이걸 무시한 거예요. 가우시안에서는 이 가우시안은 B가 0이면 정확한 거죠. B가 0에서는 정확해서. 사승항이 없을 때는 그런데 실제 모델은 B가 있단 말이야. 사승항이 있단 말이야. 결국 그러면 우리가 저 사승항을 이제 계산해야 되겠네요. 사승항을 계산을 해야만 좀 더 이제 정확한 이론이 되겠네요. 그러면 플럭추에이션도 고려를 하고 B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럭추에이션 최소값만 생각하면 안 되고 최소값에서 흔들리는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내가 B가 없을 때는 내가 플럭추에이션까지 다 고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물리를 배우는 학생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완벽하게 아무런 근사 없이 다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근데 한이 더 하나 추가됐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퍼터베이션.
그렇죠. 제일 처음에 보는 게 퍼터베이션이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이 있어. 하모니 오실레이터 내가 다 풀 수 있어. 근데 하모니 오실레이터에다가 내가 X의 4승이 되는 포텐셜이 아주 조금 들어갔어. 그럼 그것의 효과를 알고 싶으면은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의 퍼터베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게 B가 아주 작을 때 퍼터베이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퍼터베이션 계산. 그 B가 작을 때 퍼터베이션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럼 이제 익스포넨셜 B 에타를 이걸 테일러 전개하는 거죠. 테일러 전개하면 1 더하기 2분의 1 B 에타 4제곱 더하기 2분의 1 B 에타 8제곱 땡땡땡땡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다 곱해서 다 적분을 해야 되네요. 이 적분할 수 있습니까? 이 적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이걸 곱해서 적분해야 돼요. 적분할 수 있어, 없어? 못합니다. 누가 못한다고 했어? 결국 그러면 익스포넨셜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적분할 수 있어요. 적분할 수 있다고 지금 배웠잖아, 지금. 윅 티어렘 배웠잖아요. 윅 티어렘에 따르면 Q의 4승항은 뭘 계산한 거냐면 4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 계산하는 거야. 어디서? 가우시안 모델에서. 이거 가우시안 모델이라고 했잖아. 가우시안 모델에서 4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 계산하는 거. 이건 뭘 계산하는 거예요? 8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은 뭐 12개짜리 코릴레이션 펑션. 이건 항별로 계산, 그 다음에 덧셈을 하는 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리적으로 다 계산할 수 있어. 가우시안 시어리에서는 모든 코릴레이션 펑션들을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퍼터베이션 시어리니까 내가 4승한 뭐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8승한 계산할 수 있고, 12선 계산할 수 있으니까, 걔네들 다 계산한다면 뭐 다 더해보자. 이게 그 다음번 이제 스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계산해보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4승항을 내가 계산을 해요.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코릴레이션 펑션 계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서 이 덧셈을 쭉 다 해보면 이게 다 발산해. 얘도 무한대가 되고 얘도 무한대가 되고 모든 항이 다 발산이 돼. 차원이 4차원보다 작을 때에는. 차원이 4차원보다 크면 저 계산이 다 돼요. 다 돼서 약간의 이제 개념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퍼터베이션으로 잘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4차원보다 작으면 퍼터베이션 B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4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을 여기 적분이 있잖아요. 이 적분. 여기까지는 계산이 되는데 이 적분을 하면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퍼터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이 퍼터베이션 계산을 하기 전에 퍼터베이션 계산해봤자 그럼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거예요. 그 퍼터베이션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파워 카운팅 혹은 이제 차원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디멘전 어널리시스를 하는 방법을 이제 손가락으로 세기만 해. 진짜 적분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몇 개 끄덕끄덕거리면 4차원 아래서 퍼터베이션 할 필요 없어. 어차피 꽝이야. 안 돼.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본론으로
결론으로 이제 리노멀리제이션 그룹이란 걸 도입을 해서 이 발산하는 퍼터베이션 시리즈를 어떻게 잘 구워 삶아서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이제 결론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걸 우리가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파워 카운팅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시어리를 공부를 하겠습니다.